자, 앞서 들으신 대로 오늘도 폭염이 심합니다. 사망자도 발생을 했죠. 건강한 사람이어도 이처럼 폭염에 대처를 잘하지 못한다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합뉴스TV 보건 담당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기자. 폭염 때문에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잃는 경우가 아까도 저희가 전 대담도 얘기했지만 열사병이 주원인 경우가 많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폭염으로 이제 발생하는 온열질환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열사병입니다. 제가 며칠 전 사망한 경우도 열사병인데 이제 30대 중반의 남성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오후 4시에 열사병에 걸렸는데 119를 통해서 이송이 됐지만 끝내 사망을 했습니다. 네. 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좀 아무리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제 폭염이 있을 때 이제 오래 야외 활동을 한다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열사병에 걸렸을 때 모두 다 사망하는 게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것은 이제 응급 조치라고 응급조치.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폭염으로 주변 사람이 좀 약간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좀 의식을 잃었거나 쓰러지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119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우선 이 사람이 좀 의식이 있는지 아니면 의식이 없는지를 분명히 파악을 한 다음에 의식이 없을 때는 반드시 물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물을 먹여서 또 사망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온도가 낮추려고 물을 먹이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예. 물을 이제 먹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환자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의식이 없을 때는 어쨌든 이제 시원한 곳으로 옮긴 다음에 좀 다리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해서 좀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의식이 있다면 반드시 물을 조금씩 먹여서 이제 체온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주위에서 이 열사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그 열사병이 걸린 것 같다라는 걸 좀 감지할 수 있는 증상, 예. 그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더위 먹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 이제 이런 열사병, 그 온열 질환은 갑작스러운 아주 심한 두통 아니면 이제 40도에 가까운 그런 고열이 나타나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더운데도 으슬으슬 이렇게 감기 걸렸을 때 우리가 으슬으슬 오한 때문에 난다고 네, 하잖아요. 오한이 난다고 하죠. 예. 그 오한이 되거나 아니면 숨이랑 맥박이 아주 빨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아주 더운 날 일어난다면 이 온열 질환을 의심해야 되고 우리가 온열 질환 중에서도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땀이 나지 않고 대신 몸이 건조해지면서 아주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열탈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탈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땀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려서 오히려 체온이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어쨌든 무더위에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증상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예. 반드시 이제 물을 마셔주고 휴식을 취했는데도 이런 두통이나 이런 오한이나 메스꺼움, 구토, 너무 좀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혼자 이동하지 말고 119로 요청을 해서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 근데 내가 몸이 좀 이상해서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차가운 뭐 아메리카노나 이런 음료를 먹게 되는데 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녹차 같은 음료를 먹게 되면 이 카페인이 우리 몸속의 수분을 뺏게 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군요. 차가운 물을 천천히 이제 마셔줘야 합니다. 물을 먹어야 네. 되는군요. 그렇죠? 네. 예. 좋은 팁인 것 같고요. 네. 햇빛이 뜨거운 날이면은 일단 밖에 나가는 거 한 5분만 있어도 너무 땀도 많이 나고 덥잖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네. 때는 어떤 준비를 좀 갖추고 나가야 될까요?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물 한 잔. 이 물 한 잔이라는 것은 이제 외출하기 전에 천천히 갑자기 또 먹게 되면 이게 또 이제 물도 체하더라고요. 체하게 되잖아요. 예. 또 기온이 높은 데다가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또 그렇게 대장을 자극해서 이렇게 체하게 될 수 있으니까 예. 반드시 외출하기 전에 차가운 물을 천천히 마셔야 하고 네. 우리가 이제 요즘 뭐 텀블러나 아니면 이제 그런 물통을 가지고 항상 네네. 가지고서 이동을 하고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목이 마를 때 아무래도 물을 찾게 되는데 네네. 물을 또 마시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폭염 특보가 있을 때는 갈증이 나지 않아도 반드시 물을 먹어줘야 합니다. 자주 규칙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땀이 나도 모르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뺏기기 때문에 항상 물을 마셔줘야 되고요. 이온 음료는 반드시 본인이 흥건히 땀이 났을 때만 먹어야 됩니다. 이온 음료를 물 대신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제 불필요한 당이랑 염분이 생겨서 오히려 해롭습니다. 좋군요. 예. 그리고 이제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뭐 양산이나 모자 이런 것만 지켜두어도 우리 체온이 2, 3도 가량 낮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폭염특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확인을 네. 하거나 이제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다른 음료가 아니라 물을 자주 마시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고요. 네. 또 폭염에 특별히 좀 취약한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분들인지 또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이건 뭐 어떤 질병이랑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어린이와 노인들 그리고 만성 질환자들 그리고 좀 주의해야 할 분들이 이제 홀로 사시는 홀몸 노인들인데요. 우선 이제 고혈압, 당뇨 이러한 만성 질환자분들이 왜 폭염에 취약하냐면 이제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무더위에 이제 나가게 되면 혈압이 오르게 되고 이제 땀을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 있는 그 흐르는 피가 이제 단단해집니다. 피떡이라 생겨서 혈전이 생겨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러한 좀 심근경색 같은 것들이 일으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이 외출을 해야 된다면 오전에 해야 되고 이제 오후에는 가급적 피해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 또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있다면 좀 우리 동네 동장, 이장, 통장분들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건 좀 보건당국이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꼼꼼히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기자와 폭염 대비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